미국 중앙은행의 긴축적인 태도 때문에 시장이 연초부터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더욱더 시장의 공포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선택할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무고한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시장 얘기로 넘어와서 올해 초 가장 큰 화두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초부터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습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런 인플레이션에 더욱더 불을 지른 셈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에너지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하는 유가를 보면 인플레이션 공포가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저의 2월 투자 결산과 더불어 앞으로 저의 투자 생각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월에 조정을 보일 만큼 보였다고 생각하여 2월 투자 전략은 100% 주식 보유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시장은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수익률 날짜 기준은 3월 5일입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S&P 500은 9%가량, 나스닥은 약 15% 정도 빠졌습니다. 그에 반해 오히려 코스피가 선방하는 모습이네요. 저의 미국 주식 수익률은 나스닥과 S&P 500 그 중간쯤에 위치한 손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주식은 코스피 대비 2배 정도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다행히 연초 현금을 많이 들고 있던 연금에서는 손실 폭이 적었습니다. 2월에 하락한 위메이드를 추가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위메이드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 현재 주가에 대해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현대차 주가가 또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현대차는 러시아에 공장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 중 가장 많은 영업점을 러시아에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기업 중 하나라 생각되네요. 여전히 지배구조 개편도 안 되었지만 전기차로의 전환 시대에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 여전히 홀드하고 있습니다. 연금 계좌 포트폴리오에서 이번에 갖고 있던 현금으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매수하였습니다.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좋은 비전을 갖고 있어 이번 하락장이 좋은 매수의 기회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계좌에서는 역시 메타가 크게 하락하여 전체 수익률을 깎아버렸습니다. 메타를 제외하고는 2월에는 1월 대비 크게 하락한 종목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 하락률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3월 투자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현재 주식 비중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 빼고는 포지션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계속 가져가냐, 매도하고 현금을 마련하냐 할 텐데요. 사실 지금 갖고 있는 주식들의 장기적인 실적 전망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문제를 빼먹을 수 없겠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의 기간이 정해지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러시아에게도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전쟁은 결국 발발하였습니다.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 역시 러시아에게 절대 득이 되는 판단이 아니겠으나 푸틴의 정치적인 평가가 전쟁에는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더욱더 오래 갈수록 경제에 남는 상처도 크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더욱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럼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는데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긍정적인 점은 지속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일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까지 전쟁을 그만둘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겠죠. 일단 주식 투자자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 잘 종료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현금 흐름으로 현금을 마련하며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쟁 이슈 때문에 묻혀있지만 사실 올해 초 가장 큰 화두는 미국의 긴축이었습니다. 파월이 25bp를 올린다고 이야기하여 시장에 안정을 주었지만 저는 사실 지금 충격일 수 있으나 50bp를 올려 초반에 인플레이션을 잡길 내심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경기가 위축되는데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할 수 없는 노릇이겠죠. 문제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질질 끌려갈까 우려가 됩니다. 당초에는 경기의 안정적인 회복과 더불어 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주식시장에 잠시 조정을 줄 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인데 이러한 와중에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가 현재 장단기 금리차에 잘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어느덧 0.24까지 내려왔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면 은행의 예대 마진이 줄어들게 되고 대출이 더욱 까다롭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혹여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면 시장이 주는 충격은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후행했기 때문입니다. 돌고 돌아 다시 전쟁입니다. 전쟁이 단기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정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극적으로 협상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져야 중앙은행이 역할을 제대로 하여 이러한 거시적인 지표들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금 흐름으로 현금을 마련하되 주식을 매각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CNN 공포지수는 익스트림 피어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시장에 반영된 공포 때문에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은 낮아진 상태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시장에 반영된 공포 심리가 줄어들면 밸류에이션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미 긴축으로 낮아진 밸류에이션은 1월 조정 때 반영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월에 추가적으로 하락한 것은 전쟁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쟁이란 매크로 이슈는 예측이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고 베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은 장기적인 방향을 보고 매수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시장과 주식 이야기를 별개로 전쟁이 빨리 종료되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